안녕하십니까. 미래예측 박영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식주 중에서 주택, 주거,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사실은 무주택, 그리고 무소유, 무정착의 시대가 온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집은 안 삽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종말이 온다라고 예측을 하죠. 사실 집은 원시 시대에는 집의 값이 없었습니다. 농경 시대는 집의 값이 거의 없었습니다. 에드 호킨스가 이게 기후변화센터라는 곳입니다. 연구소에서 매년 기후가 얼마나 올라가서 온도가 올라가서 지금 2100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온도가 상승하느냐. 5도씨가 상승합니다. 2100년도. 그리고 1도씨가 상승할 때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거의 3도씨 정도 올라가면 큰 도시들이 잠기기 시작한다. 4도씨가 올라가면 살갗이 탄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는 뭐 기후변화 안 와. 이제 오히려 빙하기가 다시 올 거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특히 IPCC 유엔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정부 간의 협약이라는 기구에서 매년 다양한 수치를 발표하는데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이런 도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주택은 정말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안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제 가격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로 어떤 곳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구가 감소되는 나라만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구 감소 대부분 북유럽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집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9분의 1 가격으로 매입을 하거나 정부가 사들이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재테크를 하여서 집값이 올라가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전혀 없어요. 북구에서는. 북유럽. 그래서 북유럽 그리고 일본,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2020년도 이후에 일본은 이미 인구 감소가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고요. 우리나라는 2020년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는데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어요. 고령화가 되면 노인들은 병원으로 다 쏠려 모이거나 마을 회관으로 쏠려 모여서 집을 사지 않습니다. 고령 인구가 집 사는 거 봤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주택은 점점 더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보죠. 2030년, 35년 이 정도가 되면 중국과 미국조차도 이미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있는 부동산 붐 이런 말은 이제 옛날 이야기죠. 옛날에 산업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얽매이지 않고 주로 무소유, 집을 소유한다?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북유럽에 저희 시집은 사실 북구 유럽 쪽입니다. 거기에 있는 저희 친척 중에 남자아이 하나는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라 또는 집을 물려주겠다 하니까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못 찾았어요. 아주 집을 부모님에게 물려받는다는 것은 저주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팔리지도 않고 집을 메인테넌스 한다 그래요. 집을 내가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파리에 가서 브뤼셀에 가서 런던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기 스웨덴에서 전화가 때리는 와요. 우리 집에 지금 물 새니까 보일러 터졌으니까 고쳐주세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돈도 안 되는데 집을 소유해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집 소유는 집 소유의 종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이미 아이들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 솔라로 뚜껑을 덮었고 그죠? 그리고 요걸 에코홈이라 그럽니다. 에코홈. 밤에는 솔라가 없어요. 그래서 풍력까지 달아가지고 아무 데서나 전력이 없는 곳에서 여기 4, 5평 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땅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해요. 산 위에 갖다 놓거나
바닷가에 갖다 놓거나 그죠? 차에서 차로 끌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보시면 깨끗한 침구에다가 그죠? 동그란 곳에 4, 5평의 화장실에 여기에다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사실 부엌도 있고요. 있을 만한 것은 다 있어요. 집이 필요 없으면 도심에 있을 때는 옥상에 거의 무료로 아무 옥상이나 그죠?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옥상에서 기거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 물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물을 또 받아가지고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노마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마드 인생. 노마드 인생이라는 게 노마드란 뜻은 정처 없이 유랑하는 집시. 의 모습입니다. 노마드. 앞으로는 무정착이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정착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일거리 찾아 산만리. 여기에 일주일 일하고 또 일거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기 가서 6주 일하고 또 뭐 6개월 일하고 그죠? 나라를 바꿔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유를 하면 일자리도 없는데 뭐 집을 소유했을 때 너무나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죠. 일자리 찾아 금방 날아서 이 나라 저 나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뭐냐 하면 그냥 접으면 백팩에 딱 들어가요. 요거 그냥 짊어지는 겁니다. 바람을 불어가지고 풍선처럼 튀어가지고 밤에 여기서 잡니다. 또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세느강에 집을 띄워놓고 아이들이 삽니다. 왜냐하면 땅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샌드강은요, 이게 보트처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이 밤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또 어디엔가 묶어놓고 그죠? 돌아다니고 싶으면 여기저기를 샌드강변을 돌아다닐 수 있는 샌드강을 따라서 배처럼 떠돌아다니는 이런 집이 유행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전부 이렇게 자전거에다가 모든 장비를 다 끌어넣어가지고 장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솔라입니다. 뒤에 백팩에 그죠? 솔라 패널을 달아야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전부 이제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서 왜냐하면 어디에 플럭 집어넣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주로 5와트 또는 뭐 20와트 정도를 생산해서 아이들이 매일처럼 낮에는 생산하고 밤에는 쓰는 이런 노마드 돌아다니는 집시 아이들이 대유행입니다. 이렇게 자전거보다 조금 더 돈을 더 주어서 모토바이크라고 그러죠. 오토바이를 타거나 또 자전거 안에 백팩에다가 텐트를 그죠 소유를 합니다. 텐트 쳐놓고 텐트 밖에 낮에는 또 뭐 우리가 넓적하게 생긴 태양광 패널을 갖다 놓고 컴퓨터도 연결하고 노트북에도 연결하고 거기다가 후레쉬 연결해야 되죠. 또는 요리, 쿠킹 이런 할 때에 필요한 것들에도 전부 플러그를 해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어딘가에 축적을 또 해줘. 배터리를 가지고 배터리에다가 축적을 해놓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그죠 개조를 해서 또 아이들이 돌아다니는데 이제 캠핑카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일반 자동차 위에다가 네모난 건데 접어서 누르면은 그냥 차 위에 납작하게 붙어서 표시가 안 납니다. 단추 하나 버튼 딱 누르면 이게 팡 튀어서 그죠? 오른쪽에 그림처럼 팡 튀어서 잠자리가 마련돼요. 침대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거기에다가 사다리까지 연결을 시키죠. 이렇게 뭐 다양한 캠프 라이프라든가 뭐 캠핑하는 이런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반 차로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집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집을 소유할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어딘가에 정착하기를 싫어합니다. 노마드 인생이다.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캠핑장 플로리다 같은 데 가면은 미국에 캠핑 라트를 빌려줍니다. 그 한 달에 뭐 굉장히 싼 가격으로 빌려주면 거기에 캠핑카를 하나 갖다 놓고 또 생활을 해서 집을 소유하지 않죠. 이 캠핑카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은 토요타, 일본의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죠? 토요타는 이제 집에 가라. 일주일에 딱 2시간만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해라. 재택근무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실 회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못 나오게 하니까. 2시간만 나오라고 하니까. 그러면 강남 공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강남에 전부 사무실이 있는데 이제 강남에 나올 일이 없어요. 재택근무 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죠? 강남의 공실률이 지금 40%가 되는 빌딩들이 많아요. 앞으로 2020년부터 강남이 비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의 주택은 또는 부동산의 미래는 소멸한다. 특히 아이들이 텐트족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 가방에다가 백팩에다가 텐트만 넣고 더 걸어 다녀요. 돌아다니면서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텐트 10분 만에 칠 수 있는 겁니다. 이쪽 나무에 걸고 저쪽 나무에 걸면 끝이에요. 이게 텐트로 박을 필요도 없어요. 왜? 돌아다니는 게 다양한 뱀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이쪽 나무 저쪽 나무에 걸쳐가지고 텐트를 치는 이런 아이들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타이니홈 인생이라고 합니다. 타이니홈 20년 전에 스몰 하우스 무브먼트라 그래가지고 작은 집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집 가지면 화염병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큰 집을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쓰면은 CO2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즉 자기 자신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왜? 기후변화에 또는 온도 상승, 그죠? 온도 상승에 주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스몰 하우스 운동이 2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작년 6년 전부터 타이니홈 스몰 하우스가 12평, 10평, 12평이면 타이니 하우스는 이제 4, 5평입니다. 이제 4, 5평 쪽으로 확 넘어갔습니다. 타이니홈이 이렇게 조그매요. 그런데 요 조그만 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또는 빈 땅 이런 곳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없습니다. 그죠? 전기를 전부 지붕 위에 솔라 패널로 갖다 깔면은 충분히 두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걸 여기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큰 그죠? 대부분의 타이니홈은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거 끌고 그죠? 차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타이니홈, 타이니하우스가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타이니홈 무브먼트, 타이니하우스 무브먼트라 그래요. 만약에 지붕 위가 너무 좁아서 우리가 설치를 못한다고 하면은 또 바로 이 타이니하우스 옆에 그냥 땅에 또는 길에다가 패널을 깔아놓고 거기서 생산해서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다가 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집이 뾰족하게 이쁘게 생긴 게 아니라 절반은 깎아놓은 이런 타이니홈도 유행을 하고 있죠. 바퀴가 달려 있고, 예, 이게 집에 지붕이 없는 거죠. 지붕에 솔라를 덮어놓은 것도 있고, 다양한 타이니홈들이 있는데 이 또 집 중에서 가벼운 집, 가장 가벼운 집을 또 선호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싣고 다닐 수가 있어요. 배에도 실어도 되고 자전거로 끌고 갈 수도 있고 가볍기 때문에 그죠? 이런 아주 가벼운 집을 여기저기 우리가 갖다가 세워놓은 이것도 굉장히 가벼운 집입니다. 이런 가벼운 집들이 나오는 게 또 하나의 유행입니다. 아주 가볍고 적어요. 타이니홈 중에서도 굉장히 라이트, 가벼운 이런 집들이 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 타이니하우스 중에서는 이제 모바일 하우스라고 우리가 몰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집 모양의 트럭이라든가 또 동그란 형태의 이런 모양의 집이라든가 그죠? 위에 보이는 이 그림은 아주 동그란데 유리로 되어 있고 굉장히 가벼운 집인데 방송에서도 많이 유행했던 이런 집이에요. 밑에서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고 위에서 단추 하나를 탁 눌리면은 척하니 떨어지는 게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그죠? 하나의 계단 같은 것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서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신기한 집들을 항상 어디든지 몰고 다닐 수 있는 이 집들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커피 하우스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우리들이 밖에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집들도 나오고 있고 이 집은 지금 가격이 문제입니다. 이제 가격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거나 뭐 5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거나 아주 싼 가격. 이제 집이 1억 이상 한다 그러면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집값은 다른 나라보다 10배 또는 15배 정도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비싼 집은 안 팔리고 비싼 집을 사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2025년 저희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이 집은 800만 원짜리 집이고요. 굉장히 건강에 좋은 대나무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커요. 사실은 50평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빨간 집 말인데요. 분홍색 집 보세요. 사람의 키가 여기 있죠. 정문이 들어가죠. 이 전체니까 50평이 딱 80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2015년 10월 20일 날 이미 매장에 이렇게 나오고 회사가 대량으로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집 위에도 또 2015년 12월 1일 날은 비몹이라는 회사가 이 비몹은 너무 쉽게 그죠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네모났는데 아무 데서나 가서 다다닥 맞춰가지고 하루 만에 완전히 집을 지을 수 있고 굉장히 값이 싸며 역시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집은 50만 원짜리 집입니다. 50만 원짜리. 제일 싼 집이에요. 이 집은 그린 매직 홈이라고 미국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많이 판매를 하는 건데 이렇게 가격이 싸다는 것은 보시면 아주 건강에 좋은 플라스틱이 아니고 재질이 있어요. 폴리머로 이렇게 집을 만들어 가지고 집 전체는 그죠. 키우면 키울수록 커질 수가 있는 거고 바닥도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을 깔고 위에다가 이 박스는 큰 박스로 2개가 옵니다. 그거 뜯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붙인 거예요. 이것은 마무리를 뭐로 해야 되냐면 위에 잔디를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잔디를 덮으면 마지막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흙을 덮으면 그냥 떨어지니까 잔디를 그죠 갖다가 덮는 게 그게 이제 가격이 좀 나오고 이것은 이제 잔디를 덮으면서 보온도 되고 소리도 그죠 차단을 해주면서 따뜻해지거나 시원해집니다.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장식을 해서 집을 이렇게 덮을 수도 있고요. 그냥 잔디만 덮을 수도 있고요. 또 사실 뚜껑 위에다가 잔디를 덮지 않고도 우리가 카펫을 덮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아이디어로 뚜껑을 덮을 수가 있어요. 자기 취향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린 매직 홈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파리 2050년의 모습입니다. 파리는 지금 옛날 집들로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옛날 집들은 대부분 5층이에요. 5층으로 쫙 연결이 돼 있죠. 파리에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뭐가 없어요? 그린이 없어요. 파리에. 런던도 마찬가지지만 그 그린을 그죠 옥상 위에 쫙 깔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부 옥상 위를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비어 있는 공간은 이렇게 집을 올려가지고 벽으로 그죠 다 둘러싸면서 전부 뭐로 나무 또는 그린으로 다 올리겠다. 이게 그린 시티 2050년에서 파리의 시장이 발표한 미래의 파리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주택은 또 너무나 많은 지진과 그뿐만 아니라 뭐 쓰나미도 올 수 있고 해일도 올 수 있고 지진이 오면 지금은 8.0, 9.0이지만 미래는 15.0의 리히터 지진계를 친다. 미래는 더욱더 이 지구가 더워요. 지진이 더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절반의 산을 깎아서 이렇게 개미집을 짓는다라고 미래 예측. 제가 미래 예측을 처음 들었을 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앞으로 주택은 산을 절반을 깎아서 개미집을 짓는다. 무슨 소린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미 개미집이 나왔습니다. 산을 절반을 깎아서 이처럼 산 속에다가 집을 박아 넣었으니까 이게 지진이 일어나도 전혀 무너질 기색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산이 무너지진 않죠. 산 전체가 그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다양한 이건 미래입니다. 미래에 바닥에도 솔라가 깔려요. 이렇게. 왜냐하면 자동차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뭘 타고 다니냐면 이렇게 동그란 이런 곳을 타고 다녀요.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동그란 것을 타고 거리를 지나갑니다.
바닥이 그죠 튼튼하고 도로가 뭐 심각하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이퍼루프라고 2,000km 또는 6,000km로 달리는 진공 자기 부상 열차를 타고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도로에서 사람들이 운전을 해서 가는 이런 모습이 없어집니다. 이게 미래의 도시의 모습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솔라가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라는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지금 심각하게 2025년 정도가 되면은 거의 솔라의 시대가 온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두바이에서 솔라에 대해서 솔라 파워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 6월 2일자에 발표한 건데요. 보시면 20기가를 하겠다 또는 2030년까지 5기가를 하겠다. 지금 현재 지구촌에서 솔라가 7기가 하고 있어요. 두바이 같은 데는 1기가 또는 2기가 이 정도만 해도 나라가 작기 때문에 솔라를 가지고 에너지를 전부 충당, 100% 충당할 수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미 두바이는 솔라 파워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두바이가 지금 석유파는 회사예요. 전부 솔라로 대체하겠다. 사우디아라비아도 2030년까지 석유 쓰지 않고 전부 솔라로 에너지를 대체하겠다, 충당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20만 명의 솔라를 설치한 솔라 잡을 가진 아이들이 탄생해요. 그래서 거의 솔라에 관련되어 있는 일꾼 600만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이제 데모를 해서 솔라 가격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솔라는 우리에게 앞으로 집은 그죠? 주택은 모두 솔라다. 벽도 솔라다. 그죠? 그 외에 3D 프린터로 또 솔라뿐만 아니라 3D 프린터로 집을 다양하게 프린트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두바이에서 3D 프린터로 집을 프린트한 것입니다. 이렇게 3D 프린터로 집을 지었더니 사실 일꾼은요 관리인 1명하고 빌딩을 프린트할 때 필요한 전문가 7명, 전기공사하는 사람 10명만 필요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집을 한 채 지으려면 또는 아파트나 뭐 이 큰 건물을 지으려면 수백 명이 달려붙어 가지고 일을 해요, 그죠? 이처럼 이런 큰 집들을 짓는데 7일 걸리고요. 7일 정도, 7일 또는 10일 정도 걸리면서 이 순식간에 집을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 프린트하고요. 3D 프린트하는 이런 건물 프린트하는 기계도 나왔고요. 이 프린트할 때 빨리 마르는 시멘트가 있습니다. 빨리 마르는 시멘트는 파이버를 섞었어요. 파이버가 이제 섬유예요, 섬유. 유리 섬유를 섞어서 프린트를 하자마자 말라야 되죠. 안 그러면 뭉개지니까. 이렇게 손쉽게 3D 프린트를 해서 얼마나 많은 집을 짓는가 하루에 10채씩 짓고요. 그 15평 되는 아파트를 500만 원에 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집은요 500만 원에서 50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 주택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재테크로 집을 팔거나 사거나 하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2020년부터는 이미 한국과 일본은 인구 감소로 집값이 거의 내리막길로 급 붕괴하는 시기가 옵니다. 유럽 대부분 이미 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조차도 2030년이 되면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기만 합니다. 이러한 미래의 현실을 우리 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미래 예측의 박영숙이었습니다.